네, 안녕하세요. 2024년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듀안전 원격평생교육원의 김세영 원장입니다.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2024년은 드디어 응시자가 이제 한 8,000명 정도 됐죠. 원수 접수한 사람들은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시자 중에서 약 한 35% 정도 합격을 했어요. 요거는 평년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특징은 좀 까다롭긴 까다로운데 예년하고 거의 문제 난이도가 좀 비슷했다. 약간 좀 어렵던지. 이게 많이 나오면 40%까지도 나와요, 합격자가. 근데 35%. 그리고 또 자신 없는 분들은 또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웠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고 간단하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가 이렇게 줄을 좀 치라 그랬죠. 옳지 않은 거, 가입표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쭉 읽어보면 다 맞아요. 심의기를 위해서 동수로 해고 구성 운영한다. 근로자 대표 의견 들어야 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한다. 또 설명회를, 자가방기 측정은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런데 5번에 요구할 땐 개별 근로자 건강공유,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여기 틀렸죠. 절대 이건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이게 없어도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답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산업안전, 재해 발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표시해야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산재 발생, 하여튼 산재 발생 건수를 공표해야 된다. 2명 이상일 때는. 그럼 전화 팩스, 중대재해는, 통보하게 됐죠. 다 맞습니다. 조사표 의뢰해야 되고, 원인 규명, 조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사업주는 산업재해 5번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지체 없이. 요 지체 없이는 이 산업재해가 아니고 중대재해일 때 지체 없이 보고하게 돼 있어요. 요거 밑에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산업재해는 한 달 이내에 산재조사표를 첨부해서 보고하면 끝이고요. 중대재해는 즉시 하게, 지체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가 좀 다르죠. 그렇게,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건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3번. 상시 근로자가 200명인 경우에 안전보호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설명을 할 때, 요런 거, 농업, 소프트, 컴퓨터, 정보, 금융, 요런 업들은 대개 300명 이상이라 했어요, 제가. 그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200명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300명 이상, 요 농업은 300명 이상이니까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다 해당이 안 되는데 정보, 금융, 서비스 이런 게 다 300명 이상이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업 중에 부동산 임대업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300명 이상. 그러니까 답은 이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원리를 아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4번. 이건 뭡니까? 여기에서 유해하거나 유해한 작업 중에서 이제 이 수급인 근로자가 와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작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산안법 여기에 보면은 도금, 수은, 납, 카드뇽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망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 도금이라든가 수은, 카드뇽은 위험한 작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작업장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예.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지시색세는 바탕은 파란색, 그림은 흰색. 이게 맞아요. 그죠? 그 나머지는 약간씩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2번은 이 방사성 물질은 바탕이 이제 노란색이고 여기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림은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게 약간씩 다른데 요거는 명확하게 이제 제 책에도 보이지만 안전보건 표지에 법규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시는 바탕 파란색, 흰색. 그 다음 방사성 물질은 노란색, 검은색. 그 다음에 직접 물체에 도색할 수 없다. 이게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는 없어요. 모국어를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휘감독한다 다 맞죠. 유연성 평가 실시 또 뭐 100명 이상의 일 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일 때는 10억이 아니라 20억이죠. 이건 수치에 강해야 돼. 수치에 다 대박 나와요. 수치 먼저 쭉 보면 돼요. 그래서 3년간 보존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7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쭉쭉 봐요. 1개월, 3개월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안전보건관리자가 이게 틀려요. 3개월 이상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바로 나옵니다. 이게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8번 도급인의 그 의무사항이죠. 도급인 모두 골라라. 순회 점검해야 되고요. 교육의 장소 자료 제공하게 돼 있고, 협의체 구성 운영하게 돼 있고, 발파 뭐 이런 경보체계 운영 대피 방법 이런 걸 얘기하게 돼. 다예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제가 8가지 있다 그랬죠. 그거 달달 해라 그랬어. 2차, 3차에도 또 나니까. 9번. 아이고, 넘어갔네요. 아, 9번. 요새 안정 인증에 대해서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정 인증. 요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원신기예요. 요건 그냥 그 비교표 법 자체를 서로 비교할 줄 알아야 돼. 하다 보면 프레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도 프레스 롤러 압력용기 고소 작업 때는 주요 구조가 변경돼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구나. 원신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로 옳은 거. 작업 환경 측정이란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 이건 개인 시료, 지역 시료죠. 작업장에 대해서 사업주가 유해인자의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 분석, 평가하는 거.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나머지는 약간씩 다 틀립니다. 중대재해란 좀 큰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쭉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방호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기계기구에 대한 옳은 것을 전부 다 골라라. 방호 조치. 옳은 걸 다 골라라. 그래서 요거는
요건 뭐 법에 그대로 있는데 아닌 거 이렇게 봐야 돼요. 포장 기계는 진공 랩핑기를 제외한, 이건 제외한이 아니라 한정이라 했죠. 한정. 요런 포장기구는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닌 거고. 틀리는 거 딱딱 그으면 돼요. 무친형을 한다가 아니죠. 무친형이 아니라 덮개나 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날 접촉 예방장치 설치해야 된다. 원심기는 회전 접촉. 이건 맞고요. 방호조치에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제할 경우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아닌 거. 그래서 이런 건 몇 번 읽어 보셨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봐야 돼요. 자, 12번. 건설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무조건 4시간이죠. 이건 뭐 그냥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 13번.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한 건데, 순서대로 나열해라. 근데 여기에서 보건관리자가 할 때 의사인 경우, 의사가 보건관리자 할 수 있죠. 그럴 때에 이제 구속에 있는 거예요. 법규에 구속에 있는 거. 이럴 때는 1년 이내, 넉넉하게 줍니다.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신규 교육하고 2년마다 6개월 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요거 3개월 사이로 교육을 2년 될 때마다 3개월 사이에 교육을 보수교육 받아야 된다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완화됐어요, 최신에. 그래서 6개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규가 약간씩 변경된 거는 그때그때 수치를 잘 봐야 돼요. 헷갈리지 말고 수치에 강해야 됩니다, 법은. 다음 14번. 아유, 넘어가네요. 14번. 아이고. 대여자.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영상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 이건 보나마나 타워크레인이에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영상 촬영해서 기록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보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 소장, 건설업체 현장 소장은 타워크레인 설치할 때, 해체할 때 영상을 찍어야 돼요. 요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 그랬죠. 그 업체에게 시켜서 찍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검사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일 때는 대개 면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가스, 원자력 이런 거 다 에너지, 전기용품 이건 일상적인 거예요. 요거는, 아니다. 요건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강진단. 할 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그러니까 선언법에 의한 건강진단하면 일반 건강진단 했다 이렇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학교보건법 인정, 항공안전법 인정, 인정. 근데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일반 건강진단에 해당되지 않아요. 시행규칙 196조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자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눈에 익는데 교육공무원법이란 건 잘 못 보죠. 그 다음에 17번.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에 해당되는 것을 다 골라라. 그러니까 안전 인증 말고 그 밑에 단계예요. 근데 요거 용접 보하면은 안전 인증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 안전모드, 이거 추락, 이거 안전 인증, 이게 다 안전 인증이에요, 이거. 그 나머지는 이제 요거가 해당이 된다.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 강의하면서도 인증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서로 서로 해서 찾으라는 게 나오니까 잘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요런 거죠.
휴대용 연마기. 이 연마기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인데 휴대용은 안정 인증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스바이기 맞나? 네, 이제 18번 할 차례죠. 네. 18번. 유해인자 유해성 분류 기준. 유해인자의 위험성 유해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소음이 이제 유해 위험성 분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음은 85dB 이상이 시끄러운 소리라고 했죠. 진동은 전신 진동 뭐 이런 게 들어가고, 방사선은 알파선, 감마선, X선, 중선. 여기서 이상 기온도 에어로졸이 틀려요. 여기서 요 에어로졸은 뭐가 틀렸냐면 이 말 중에 틀린 게 있어요. 그걸 잘 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재충전이 가능한 금속, 이게 아니라 불가능한 돼 있는 고체, 액체, 가스상에 있는 걸 에어로졸이라고 그래요. 재충전이 불가능한, 이렇게. 이게 불자가 빠진 거죠.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법을 볼 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충전이 불가능한 게 에어로졸이다. 그 다음에 19번. 19번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건. 허가 대상 유해 물질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대체 물질이 개발되지 않아서 장관의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 그럼 이게 아주 여기서는 금지, 제조 금지 유해 물질과 허가 대상, 금지가 더 위험한 물질이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안 위험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염화 비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염화 비닐 정도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게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애울 수는 없어요. 절대 애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19번 그냥 넘어갈까봐 제가 20번 할 차례네요. 예, 작업한기 측정 기관으로 지정 발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거 이제 요 산안법 95조에 보면은 이게 쭉 있어요. 요런 거에 한해서 작업한기 측정 기간을 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개인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휴게실 설치 관리 기준, 이거 작년에 새로 법규가 신설이 됐어요. 휴게실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거 시험에 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강의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 이상일 때 휴게실 설치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예, 요거 20명 이상 일반 제조업체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서비스업, 그 다음에 건설은 20억 이상일 때. 왜 수치를 알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시험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법은 개정되니까 개정된 법의 수치를 잘 동그라미 쳐놓거나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6시간 초과한다는 건 잠암이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기압이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된다고 법령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3번. 이 벌금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뭐, 벌금, 이 과태료도 있고 벌금도 있고 그런데 벌금은 좀 센 거예요. 벌금은 사법 위반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법령 체계, 법 시행령 신규칙을 어겼을 때는 벌금이 돼요. 그래서 법에 자격증 대여 금지가 있어요. 이럴 때는 벌금이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1년 이하 징역 5천. 그렇지만 벌금이다. 나머지는 과태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벌금이라는 데 초점을 가져야 돼요. 여기 이 중에서 제일 센 거 골라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4번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건 뭐냐? 그래서 쭉쭉쭉쭉 읽어. 근로감독관들이 이제 뭐 수고할 수 있다,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이제 감독관을 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공단 소속 직원이 지도 업무할 때 그 결을 이게 틀려요. 근로감독관이나 사업주가 아니라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항에 돼 있죠. 고용노동부장에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답이다. 그 다음에 25번. 지도사 위반 행위 했을 때 취소. 이게 취소가 키워드예요. 취소해야 되는 거. 지도사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일대 여기서 좀 취소할 정도니까 좀 센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 등록. 이거 맞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수행한 거. 거짓으로 작성한 거. 요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뭐 고의든 아니든 간에 이때 취소하면 누가 지도사 업무를 합니까? 못하죠. 보증보험 이런 건 가볍죠. 이런 것 때문에 취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과목 법령이 이렇게 25문제 풀어봤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서 점수를 많이 얻어야 돼요. 7, 80점 얻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과목, 26번부터 50번까지 2과목인데요. 2과목이 전체적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조금 약간 쉽게 나왔다 할까? 뭐, 이런 정도예요. 그 2과목에서 또 70점 정도 맞아야 되고. 자, 교육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실시 교육이 뭐냐. 그 다음에 인터넷 원격 교육이 뭐냐. 현장 교육이라는 게 뭐냐. 양성 교육이라는 게 뭐냐. 전문화 교육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그러면 빨리 되는데 여기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거하고 이건 완전히 달리죠. 총괄 책임자는 직책상이 가장 높은 거고 요거는 50인 이하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신해서 같이 이 업무를 보는 작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보다도. 그 다음에 27번.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자, 이게 2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법령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이 과목에 필요한 법령을 계속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개선 계획은, 어떤 거다 하는 걸만 아시면 다 돼요.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접수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이에요, 이게. 예. 수치만 봐도 대박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번. 버드는 1대 이거죠. 하인리가 1대 29대 300이고, 버드는 이거예요. 그냥 뭐, 1대 10대 30대 600. 아주 쉽게 난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 시험 보면 안 돼. 공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요거 계속 나네요. 업무가 아닌 거. 요거는 50인 이하의 안전도 하고 보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담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는데 이 산재 통계 이것까지는 안 한다. 유연성 평가, 자가방지 측정, 교육 이런 거, 적격품 선정 이런 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없으니까 하는데 산재까지는 안 한다. 그렇게 법령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0번. 하버드 학파 5단계 교수법 제 책에 있죠.
예, 요거 순서 제가 처음과 끝을 먼저 보랬죠. 준비하는 게 처음이고 끝이 뭐예요? 끝은 응용시킨다. 기억, 미음. 요거니까 중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시하고, 연합하고, 총괄하고. 이게 그냥 그 상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제 책에도 있지만, 예, 처음과 끝 보고 나머지 거 두 개의 답이면은 그 중에서 골라야 된다. 이렇게, 이게 상식으로 순서가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없었죠. 안전관리의 생산자 측면 효과를 옳지 않은 거, 안전관리의 생산자 측면, 사기 진작, 신뢰성, 이윤 대 비용 절감. 이 고급화 다양화란 말이 어색하죠. 예, 이게 답이죠. 지도 원칙, 이건 쉬워요. 쉬운 부분부터 어려운 부분, 거꾸로 썼죠. 그 다음에, 33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옛날에도 났던 거예요, 그런 건. 그 다음에 직무교육 방법. 이 직무교육 방법에, 여기 이제 일부 완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교육할 때 이제 비대면 실시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3분의 2 이상을 비대면 실시교육 등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규정에 있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규정을 안 보신 분들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혼합 방식으로 이제 가능하게끔 이제 완화 규정을 뒀죠. 그래서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이제 현장 소장님이라든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분들이 교육받을 때 비대면으로 3분의 2 이상은 해도 된다. 이런 거죠. 완화 준 거죠.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에 이거는 제 책에도 있지만 배송상이 이상하죠. 제조 설계 표시, 볼 거 없고, 사실 확인에 포함되는 거, 사실 확인. 이거, 직접 원인,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고, 상황 조사, 이거는 맞죠. 기억 디귿이네요. 그냥 볼 거 없어. 요게 이제 다시 한번 본다면 재조사 순서가 제 상황을 파악하고, 1단계가 사실 확인이에요. 여러 가지 사실 확인 방법이 있는데, 지휘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기계 설비, 위험 방어 설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어. 근데 원인은 여기에 들어가죠. 2단계. 그게 다른 거예요. 36번. 제 통계에 관한 내용. 좀 옳은 거. 옳은 건데, 요거는 수치에 좀 강해야 돼요. 강도율이 뭐냐? 강도율은 사망제일 땐 이거는 7,500일이라 그랬죠. 요게 틀렸어요. 7,500일. 그 다음에 빈도율은 이 10만이 아니라 100만이죠. 100만이에요. 수치가 강해야 돼요. 천인율은 1000명당 까지는 맞았는데 재발생 건수가 아니라 재해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재해자 수. 여기 틀려요. 종합재해지수, 요건 루트를 씌워야 돼요. 루트를 씌워야 돼. 곱한 게 아니라 루트를 씌워야 된다. 그 나머지는 5번밖에 없어요. 이거 안전성 비교는 마이너스일 때는 개선된 거다 그랬죠. 마이너스는 개선된 거라. 그러니까 이게 맞죠. 37번. 재발생시 조치상. 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이거예요. 응급조치, 구출과 응급조치를 제일 먼저 한다. 촬영, 현장 보전 촬영. 그 다음에, 안전과제를 포함시킬 수 있죠. 재해조사할 때. 그 다음에 2차 발생 우려 없도록 신속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복구를 위해서 재해조사는 이거 한정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요, 무조건 틀려요. 이거는 몰라도, 내용을 몰라도 재상 범위를 한정한다.
그렇지는 않죠. 조사하는데 무슨 산정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5번이다. 그 다음에 인간 기기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인간 기계 간에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랬죠. 그게 있기 맞네요. 나머지는 틀리는 걸 찾으면 됩니다. 예,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9번. 소음과 진동에 대한 예방에 대한 내용이다. 소음, 진동. 요것서 틀리는 걸 골라라. 제가 8시간 90dB 기준이라 그랬죠. 이게 소음 작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렬한 소음은 이제 90에서 2분의 90에서 8시간인데 이게 5dB씩 올라갈 때마다 이게 반으로 반감한다 했죠. 그러면 95일 때 넷. 이건 105죠. 그러면 95, 100일 때 둘, 105일 때 1시간이잖아요. 그럼 여기 틀렸네요. 여기 1시간인데. 그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40번. 시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거는요, 그냥 상식으로 한 수밖에 없어. 자, 껌껌한 데보다 밝을 때 시간이 좀 빨리 적응하죠. 그런데 3번이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정체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상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 측정. 제품 설계할 때 절차 순서예요. 이게 우리 공장 설계 이런 거 기계 설계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이 순서대로 찾아야 돼요. 이건 인체 측정하는 거니까 치수를 선택한다가 제일 먼저고 맨 마지막에 여유치 자료해갖고 이렇게 한다. 그래 요 순서예요. 설계에 필요한 인체 치수 선택한다. 원리를 결정한다. 자료. 이건 상식으로 순서를 좀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상식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격계 부담 작업.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예방과 관련해서 80명 이상 사업장에선 인정받은 5명이 발생. 원래 이 10%가 골격계가 걸리면은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응용돼서 나온 건데, 그럼 80명의 10%는 8명이죠. 그럼 요거 틀린 거예요. 그 답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방의 유해요인 평가 방법.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RBA, NLE, 또 NL, OWAS, OWAS. 여기 이제 자세에 대한 그 평가예요. 이렇게, 이 자세가 반복될 때, 자세가 불안전할 때, 이럴 때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는 손으로 물질 잡아서 손잡이 조건을 평가해 봐야 이게 맞고요. 요 틀리는 거는 이제 요게 돼 있어요. 값이 클수록이 아니라 1 이상이면 요통이 발생돼요. 위험하죠. 보행 동작이 아니라 자세라 그랬죠. 이것도 동작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운반 수평 거리도 아니고요. 팔 꿈치가 아니라 팔이죠. 팔 자체. 모션은. 그래서 요런 게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이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골격계의 자세를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자, 크게 할 때 1000Hz. 이거는 주파수니까. 90dB과 60dB. 차이는 이제 20dB이지만, 요거를 10dB, 요 얘기가 있어. 10dB 증가할 때마다 2배. 그러니까, 이 4배가 되는 거예요. 20dB 차이니까 11대 2배. 또
또 2배, 그럼 4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을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그 10데시벨보다 2배씩 증가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 나왔죠. 요거는 여러분 잘 외워야 돼요. 31m죠, 요거. 대상인 걸 골라라. 요건 31m니까 틀렸죠. 요건 3만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3만 제곱이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건 5천 제곱. 요건 10m. 이게 맞은 거예요. 그죠? 그냥 수치에 강해야 돼. 수치에, 법령. 이거는 2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법령이 자꾸 나오는. 법령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동영상 강의할 때, 이 수치에 강해야 되고, 법령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랬죠? 2과목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에 또 나와요. 아주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우리가 달달 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도자 되고 나서도. 그래서 1과목을 굉장히 법령을 80점을 맞아놔라, 아예. 그러면 2과목도 점수를 많이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46번. 요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컷셋을 구하는 거죠, 컷셋. 컷셋 구하는 건데, 요 T의 AND, O와 AND, 게이트 A, B, A, C가 있는데, 컷셋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를 A1이라고 그러고, 이거 A2라고 본다면은, AND는 이제, 옆으로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A1, A2. 요거가 이제 5화가 되니까, 요거는 밑으로 쓴다 그랬죠. A와 밑으로 쓰니까 이게 A2. 요게 A1이니까. 여기가 요거니까. 그죠? 그럼 밑으로 쓴다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5화니까. 이건 B하고, 이게 또 A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되는데, 이제 요거 AND니까 이제 A2가 뭐냐 이거죠. 요건 이제 옆으로 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된다면 A도 되고, C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B에 이제 A2니까 요거, A하고 C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컷셋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간략하게 하면, 이건 A하고 C만 남고, 요거 A, B, C가 되는 거죠. 그 결과는 A와 C, 그리고 A, B, C. 요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 컷셋인데 이건 미니멀 컷셋이라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더 최소화된 건 AC다. 그래서 AC가 답이다. 요거 모르시면요, 제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밑으로 AND와 O와, AND는 옆으로 쓰고, O와는 밑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생각하시면 된다. 47번. 이건 신뢰도인데, 이제, 직렬, 병렬이죠. 그래서, 신뢰도가 A라 했어요. A에,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이 병렬일 때는 이게 -1, -1,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제 책을 보시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요. A에, 1 마이너스, 이제 요거, 1 마이너스 A. 이 두 개니까 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0점, 이 신뢰도가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근데 전자계산기가 없는 분은 거꾸로 이게 대입을 시켜서 0.85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공식이 제일 중요해요, 공식이. 병렬일 때 1 또는 1 이렇게 간다. 두 개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8번. 지나갔네요. 자, 48번. 이 시스템 어떤 기법이냐. 여기서 이제 힌트를 봐야 돼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고장. 요소의 고장 형태. 별로 분석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FMEA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예요. 요거 제가 원어로 좀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이렇게 해놓으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거 Failure. 이 고장이란 말이에요. 고장. Failure. 그 영향, Effect Analysis란 말이에요. 그죠? A는 다 붙는 거고. 그러면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봐도. 또 다르게 정성적, 귀납적이다 그러면 이게 인간이라 그랬죠. 제가 애우는 방법에서. 인간이니까 인간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건 공부가 좀 최소한 요 ETA, FTA 뭐 이런 거 요것만 PHA 이게 프라이머리 이 언어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9번 고장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이 책에도 보면 알겠지만 RT 고장 확률의 밀도 함수는 2의 란다 t에 마이너스 란다 t. 요게 이제 10의 4승이라 했잖아요. 그럼 란다 대신 이렇게 들어가면 만분의 1이죠, 마이너스. 근데 10의 3승 기간 했을 때 신뢰도가 얼마냐? 요거 신뢰도 아닙니까, RT가. 그러면 요거 1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분의 1000이 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 시간이. 그래서 2의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면 0.1이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0.99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9. 그러니까 0.9 요걸 계산기를 두드려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요 공식만 알고 있었다 하면은 요거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0.1이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마지막 50번 문제. 유연성 평가 지침의 유연성 평가 실시 규정. 유연성 평가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성을 이제 각 사업체별로 해요. 그럴 때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아닌 것은 이랬잖아요. 그죠? 평가 목적, 방법 이거 있어야죠. 결과도 있어야 되고. 인정 신청서 이런 건 필요 없어. 이런 것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유의사항, 책임자 역할 이런 거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만 잘 알고 있다면 유연성 평가의 규정을 만들 때, 작성할 때 어떤 걸 여기서 제일 거리가 먼 거는 인정 신청서. 이거는 거기서 자체 규정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과목 알아봤는데요. 이 과목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얻어야 돼요. 물론 이제 어려운 거 있어요. 49번 이런 거, 47번, 46번 이렇게 어려운 거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거 4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맞을 수가 있었다. 어차피 3과목은 반타작을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1과목, 2과목, 3과목. 80, 70, 50. 목표 점수가. 그대로 공부했던 사람은 이번에 우승 합격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1과목, 2과목에서 점수를 따놓고 이제 3과목을 보시는 겁니다. 예. 이건 반만, 과락만 안 나와야 돼요, 3과목은. 자, 3과목, 51번부터죠. 3과목에 좀, 제가 보기엔 좀 까다로웠나? 얘네 비해 약간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3과목은.
그래서 그래서 앞에서 점수를 내야 돼요. 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제가 앞에 누누이 얘기했어.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표준 작업량, 근로자 선발, 성과금, 기능식 지정제도, 분업, 이런 게 특징 키워드예요. 찾으면 돼요. 시간 연구, 성과금, 표준, 요걸 고르면 되죠. 그래서 너무 자세히 보죠. 딱 공부를 할 때 이게 키워드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건 이게 우리 애시당초 경영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시간 연구, 과업, 표준량, 그 성과, 뭐 이런 걸로, 분업,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생산적 활동, 조직에서 생산적 행동과 반생산적 행동. 여기 있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CWB, 뭐 이런 건데, 근데, 예, 요게 옳지 않은 거,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조직 심의 행동은 생산성 행동이다. 맞죠? 조직 심의 행동이 생산성 활동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52는 생산적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 맞고요. 일타 행동은 여기에 반생산성 행동에 속하지만 조직의 해로운 행동 아니다. 반생산적이가 조직이 해롭죠. 이게 아니다가 아니죠.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행동을 이렇게 두 개 나눠지기도 한다. 개인 범주, 조직 범주로 나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맞을 수 있는 걸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3번. 직무 평가에 대한 거. 직무 평가에, 아이고. 제가 여러분 크게 보게 하느라고 이렇게 밑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평가에 대해 옳은 거를 다 해라. 요거는 책에 있어요. 직무 자체다.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 수행자는 아니죠. 목표 달성도 아니고, 직무의 중요성은 아니죠. 요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직무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4번. 노동쟁의 조정. 조정을 하죠. 쟁의가 벌어지면은. 여기서 옳지 않은 거.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조정 중재 긴급이 있다. 임의조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임의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단체 효력이 같죠. 조정돼도. 그 다음에 조정을 작성해서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노동쟁의 책에 다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조직 설계에 영향을 주는 기술 유형인데 학자들이 제시했다는데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학자들이 뭐 얘기한 거는. 그래서, 요건 뭐 대충, 우드워드는 이제 책에 있는데요. 소량, 대량. 그럼 대량 중에서 골라야 돼요. 이 중에서. 그죠? 펠로우는 일상, 비일상. 이 공학적의 반대는 이제 장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톰스는 중개형, 연속형. 요거만 다르니까 어떤 게 맞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 예측. 수요 예측 방법이 있죠. 근데 이 정성적이란 말이에요. 정성적 조건. 반대로 얘기하면 정양적이죠. 정성적이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건 정양적이야. 정양적이라는 건 수치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델파이프, 이게 전문가죠. 자료 이동평균법, 이거 수치로 얘기하죠. 수치로. 그냥 바로 나와, 이거. 해당 안 되는 거. 그럼 정양적이니까, 다른 건 다 성적이에요. 되죠? 총괄 생산 기법 중에서 휴리스틱 계획 기법. 이것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 하여튼 계획기법. 생산할 때, 총괄 생산할 때 계획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서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경영계수, 관리계수, 지식기반, 그다음 생산전환 탐색, 뭐 이런 것도, 컴퓨터 탐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형계획법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건 찍는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울 수가 없잖아요. 휴리스틱 계획기법이라는 걸.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건 경영 전공자도 박사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까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이 상과목은 반타작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야 합격한다 이거예요. 자, 신QC 7가지 도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근데 이건 방법이 없어.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 속에 답이 있다 해서 시계 순서로의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화살표 그림. 요 화살표 그림이라 했죠. 그러면 요게 엘로 다이어그램.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건 이거 길지도 않잖아요, 지문이. 네트워크인데 시계열적 순서에 의한 네트워크인데 화살표 그림. 에로가 화살표잖아요. 다이어그램 그림. 그죠? 그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9번. 도요타의 지트는 항상 제가 난다 그랬죠. 지트 시대의 장점이 아닌 거. 장점이 아닌 거. 근데 이제, 지트는 just in time. 그러니까 주문 생산 방식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수의 공급자 친면. 주문 받으면 바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친면 유대 관계가 필요해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 수요 예측에 근거한데 이게 틀렸죠. 이건 뭐 일반적인 생산 원칙은 맞는데 GT하고는 틀려요. GT는 원자재 재고 수준을 줄인다. 맞죠? 작업자 수도 줄인다. 다기능 공을 많이 사용해서 원가를 낮추고 생산하는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틀려요. 미래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유용성이 높은 인사 선발 도구. 그러니까 사용성이 높은 선발 도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비비 꼬이면서 이제 문제가 나요. 그 기초율과 선발율. 그래서 이거는, 예측하는 그 변인이 타동소가 커질수록 중고 수행에 합격한 집단의 평균적 중고 수행은 높아진다. 타동도가 높으면 중고 수행이 높다. 맞는 것 같아요. 선발률이 낮을수록 예측 변화의 가치는 커진다. 선발률이, 그러니까 많이 선발하는 것보다는 선발률이 낮은 거가 가치가 더 커진다. 이 얘기예요. 많이 뽑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초율이 높을수록 유용성 수준이 높아진다. 기초율이 높을수록.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기초율이 낮아야죠. 높을수록가 아니라. 그래야지 유용성이 있다. 그래야 선발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상관관계는 제로가 아니죠. 이것도. 그래서 이게 원래 4번이 예비 합격 때 이게 4번이 났다가 야 이것도 엄밀히 보면 기초율이 높으면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선발률이 높으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또는 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집단이나 팀이에요.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교차 기능팀은 다양한 부서에서, 그렇죠. 기능팀이니까, 교차니까, 다양한 부서,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남만큼만 하기 효과는 사회적 태만의 한 형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제니스의 모형에서 집단사회 선행 요인 하나는 구성원들 간의 낮은 응집성과 친밀성이다. 이게요, 집단이란 건 낮은 응집성이라는 얘기를 안 써요. 높은 응집성이죠. 이게 틀리다. 이게 모르시면 이 문제를 보고 이상한 말이, 단어가 있는 걸 꼭 집어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사람은 이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죠. 요거를 체계적으로 다른 동기 이론은 어떤 거냐. 엘더퍼의 ER제, 아담스의 형평성이나 로크의 목표 설정이나 맥클란드의 성취 이론, 리안이나 DC의 자기 결정 이론. 이거 다 공부했던 거죠. 근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체계적으로 다룬 건 뭐냐. 그래서, 이게 뭐, 하위 동기, 상위 동기, 뭐 이런, 대부분 그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자기 결정. 요건 스스로가 내적, 외적, 이렇게 동기가 된다고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 책에는 이제 뭐, DC의 인지평가 이론, 제가 제목만 좀 나열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적, 외적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결정 이론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산업심리학 연구 방법. 이게 뭐 굉장히 많겠죠? 옳은 것은. 그래서 뭐, 이건 진짜 찍어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후더 리차슨 공식 뭐 20이라는데 이건 이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알려준다. 그 뭐 이런 게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1930 이런 거 문제 내면 안 되죠. 이게 산업심리에 왜 이런 문제를 냅니까? 이게 너무 웃기게 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좋은 문제가 아니다. 틀려야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64번. 라시무센의 인간 행동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인간 행동 분류는 이제 숙련, 지식, 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숙련 기반, 지식 기반, 규칙 기반. 수행은 전혀 말이 없는 거고요. 여기 또 맞는가 봐야 돼요. 숙련은 사람이 충분했을 때 자동으로 하는 행동. 맞고, 지식 기반은 입력적으로 그때그때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규칙 기반 치료해서 기억 속 규칙에 기반한 이게 무의식 행동은 없어요.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틀려요. 그러면 이것만 맞다. 기억, 니은.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냥 찾을 수밖에 없어요. 스웨인이 이제 휴먼 에러를 했는데, 어떤 거냐. 요건 뭐 시간 에러가, 제 책에도 있어요. 생략 오류, 시간 오류, 실행 오류, 순서 오류, 과잉, 행동 오류. 그래서 시간 에러만 해당이 된다. 좀 어렵죠? 인간의 뇌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뇌파는 알파, 베타, 델타, 세타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오메가는 뇌파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자, 67번. 면적에 대한 착시 현상이죠. 여기서 이제 이 에빙하우스 착시가 이제 답입니다. 요 얘기는 그 각각의 원들이 있는데 이 원이 이 원이 이 큰 주변에 이제 큰 원이 있을 때와 이 원이 작은 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떤 게 더 커 보이냐 이거죠. 이게 커 보인다 이거예요. 똑같은 면적인데. 그래서 그게 에빙하우스의 착시다. 이게 똑같은데 사실 면적이 주변에 작은 원으로 둘러싸이면 커 보이고 큰 원으로 둘러싸이면 작아 보인다. 착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와 환경의 열교환. 내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계류, 반사, 증발, 복사, 전도. 이 반사는 이게 전혀 그 열교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죠? 반사는 튀기는 거죠. 그래서 열교환은 주로 계류, 증발, 복사, 전도에 의해서 일어난다. 어려워요, 둘 다. 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산업위생 개론인데, 개론이 아니라 그냥 이건 심리고, 이건 위생인데, 이 위생 문제 보면은 개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항의를 좀 해야 돼요. 해마다 보면은 이 전문가, 위생 전문가가 와도 못 맞춰요. 요런 거는 좀 유추 해석할 수 있는데, 요거 특별 관리 물질이 아닌 거, 요거 분명히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외웁니까, 이거를? 예? 못 외워요. 못 외웁니다. 이건 찍어야 돼, 그냥. 이거 갖다 놓고, 저기 위생 기술사나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답을 하는가? 없어요.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특별 관리 물질, 요거 뒤에, 별표 12에 뒤에, 요런 게 특별 관리 물질입니다 하고 이게 딱 명시되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냥 이 중에서 특별 아닐 것 같은 거 찾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문제가 이런 게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과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맞춰야 돼요. 노출 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이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다 있잖아요. 노출 기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한 경우에 노출 기준이다. 하나 있을 때, 8시간 기준이다. 그 노출 기준을 이제 작업 환경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료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노출 기준은 지표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죠. 근데 5번이 상승작용하는 2종 이상 혼재할 때는 각각 독립적인,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서로 가중됩니다. 2개가 혼재할 때는. 독립적인 노출 기준을 사용한다가 틀렸다. 명확하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1번. 정도, 이 고시에 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 이 고시까지 어떻게 합니까? 개론이라면서요. 개론만 시험 된다면서요. 근데 이런 지엽적인 게 나와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그래도 유출하는데, 작업환경 측정 정도 관리에 대한 고시. 이 고시, 이거 엄청 많아요. 이 고시까지 어떻게 합니까? 개론이라면서.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도란 물질에 대한 반복 측정 분석했을 때 분석치의 변동 크게 틀려요. 요거는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에 따라서 틀리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좀 위생 문제가 지난해도 그렇고 요 근래에 와서는 옛날에 쉽게 났어요. 옛날에는. 진짜 개론 되는 거. 근데 전체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많이 맞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시료 채취에 대해서 옳은 거. 이것도 고시잖아요. 이런 거 나면 안 되죠. 이런 거 나면 안 돼. 이건 머리에 지나는 거예요. 고시에 보면은 이제, 이게 8명이 2명 개인 시료. 이게 평균자가 틀린 것 같으니까. 최고 노출 기준이어야 돼요. 시료 채취의 최고 노출 기준인 개인을, 근로자를 2명 이상 개인 시료 채취를 해야 돼요. 이건 개인 시료 채취, 지역 시료 채취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명을 총괄하는 경우가 아니고 10명이죠. 이 고시를 봐야 알아요. 그래서 또 이거는 개인 시로체제 작업해서 50명 초과할 경우, 이거 100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역 시로는 단위 작업성 1개 이상의 지점에 대해 동시 지정한다. 이건 2개죠, 2개. 단위, 지역 시로는. 그리고 50평방 이상일 때는, 요건 단으로 돼 있어요. 고시에 보면은. 다만, 50평방 이상일 경우는 매 30평방마다 한 개 지점을 추가로 한다. 추가로 측정한다. 맞죠,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떤 위생 전문가가 다 압니까? 여러분 말고 위생 전문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고시에서 나면 안 됩니다, 이거. 개론이라면서요, 개론. 이게 찾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건 그냥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중금속, 해당 중금속 제가 날 수 있다고 이제 책에 있죠. 그래서 유장계통, 중추신경, 뼈, 빈혈증, 이건 납이에요, 납. 그냥 상식으로 맞힐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맞히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납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폴름알데히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폴름알데히드, 이게 모두 정답으로 돼 있네요. 무색 기체. 폴름알데히드, 호흡기를 통해서 된다. 이산화탄소까지 변화된다. 발암성은 없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답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폴름알데히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폴름알데히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모릅니다. 알면 희한한 거야.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가 보건지도사, 안전지도사 문제죠, 이게. 이거 왜 알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하면 돼. 마지막 문제.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가 아닌 거. 특수 있죠. 배치전 있죠. 그 다음에 임시 있죠. 그러면 나머지 종합건강, 이거는 처음 듣는 소리죠. 법이 없어, 이거. 근데 이 특수건강진단 받았던 사람들은 건강카드를 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상했을 때 건강진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까리하지만, 종류가 아닌 거. 이게 답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과목은, 심리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락 안 당하면 이제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2024년, 문제는, 예년에 비해서 약간 까다로웠다. 그래서 그래도 35%. 그러니까 시험 안 본 사람도 많지만 시험 본 사람 중에 3분의 1 정도는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듀안전에서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2024년 해설을 잠깐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